제가 써보니까 진짜 미쳤습니다. 챗GPT 터보가 출시됐죠. 기능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 기능적인 내용은 유튜브에 널려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챗GPT를 올해 초에 처음 써봤고 지금 1년이 안 지났는데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되는 걸 보면은 오픈 AI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은 생성형 AI의 미래, 그것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써봤을 때 GPTs가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기존의 챗GPT랑은 좀 다릅니다. 이게 복수형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개별 챗GPT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 전문가 GPT, 시사 전문가 GPT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른 정체성의 GPT를 생성하고 여기에 내가 논문이나 책을 입력시키면 그 스타일대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진보 성격의 책을 넣어놓으면 똑같은 상황을 주더라도 진보적으로 사고하고 대답하는 거죠. 이게 편향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의미는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오픈 AI가 인공지능 비서를 만드는 방향으로, 즉 개개인에게 최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블의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비서가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과는 뭐가 다를까? 주도적으로 정보를 습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어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AI가 나만의 시스템을 구성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 신한은행 어플이라든지 토스뱅크라든지 깔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고 누르고 해야 합니다. 근데 AI는 그렇게 안 하죠. AI는 이런 식입니다. 주인놈 금융 지식 얼마 없음, 용어는 최대한 심플하게, 주식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으니 제일 밑으로 깔아놓고 최상단에는 계좌 잔액이랑 대출 잔금 표시하자. 요즘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으니 경각심을 주기 위해 빨간 글씨로 이번 달 지출을 표시해준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AI가 내 최적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업데이트에서 입력 단어를 3000단어에서 300페이지까지 늘려줬습니다. 영어로는 음성도 대화가 가능해요. 이 말은 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너의 데이터를 받아들일 거야 라고 볼 수 있죠. 그게 긴 문장이든 음성이든 행동이든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중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고성능의 마이크와 카메라 등등 입력 장치가 있습니다. 일단 챗 GPT를 세팅하겠죠. 나는 좀 튼튼히 GPT가 좋아, 친구 같으면서도 도움을 주는 그런 느낌,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주인이 들어왔다는 걸 인지합니다. 일단 손부터 씻고 다음 주에 너 일본 가지? 그 카톡방 보니까 정훈이 다음 주 연차래. 걔 한번 물어봐, 같이 가자고. 네 요즘 보고 있는 그 아이패드 쿠팡에서 할인 중인데 잔고가 10개래 내가 볼 때 오늘 끝나거든? 살 거면 빨리 사. 신한카드가 10% 할인이니까 그거 참고하고. 내일 약속 있는 거 알지? 주말에 차 막히니까 대중교통 타고 날씨게 추우니까 패딩 입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에어비앤비, 스케줄러, 지하철 어플 이런 거에 접속할 필요도 없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말 그대로 AI 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 코딩 언어를 자연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었던 영역을 자연어로 바꾸면서 대중들도 손쉽게 뭔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개발자가 늘어나는 게 돈도 돈인데 이게 점점 쉬워지고 있대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비전공 개발자들이 늘어나고 하는 게 진입장벽은 낮아지는데 돈은 많이 주니까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완벽히 자연어로 바뀌었을 때 개발자와 일반인의 장벽도 무너질 것이다. 지금 이런 현상은 마치 0과 1로 이루어졌던 컴퓨터 언어가 문장 형식의 텍스트로 변했을 때와 흡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AI는 바보 수준이고 5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로봇 에이전트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이후로 최대 혁신이라는 건데 제가 아까 말한 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의 음성, 텍스트, 행동 이 모든 걸 인지하려면 고도의 시청각 입력 장치를 내가 구매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그건 엄청 비쌀 텐데 구매력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챗GPT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답 수준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일단 음성 입력 장치는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에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시각 입력 장치는 행동을 민감하게 봐야 돼서 예를 들면 동공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작은 단위들, 기본 카메라의 화질이 구리면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구입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구매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될 순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기술은 처음엔 소수만 누리다가 나중에 보편화가 되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자동차도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었던 건데 포드가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됐죠. 전화기도 부자들만 소유하던 건데 지금 우리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죠. 이처럼 처음에는 비용적 문제로 소수에게만 혜택이 갈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에게 지급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설득력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화를 더 부추길 수도 있어요. 나를 포함한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각자에게 최적화된 인공지능이 생긴다면, 그 모습이 진짜 인간과 비슷해진다면 굳이 인간관계에 힘쓸 필요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나랑 제일 잘 맞는 애랑 집에서 살고 있는데 굳이 밖에서 사람들을 찾을 필요가 있나? 거기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냐 이거죠. 사실 저는 스마트폰에서부터 이런 현상은 시작됐다고 봐요. 우리가 MZ의 특징을 정리할 때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잖아요. 진짜 그대로 보면 SNS 소통이 더 편해 보이기도 해요. 저도 좀 그렇고. 근데 AI는 나를 완벽히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투로 말을 하고 심지어 나보다 똑똑해. 인간에 대한 간절함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 최적화는 우리를 편향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에코 챔버 효과라고 해서 같은 입장을 지닌 정보만을 습득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그렇죠. 내가 뭔가를 클릭하면 알고리즘이 그걸 기반으로 다음 컨텐츠를 추천해주고 하죠. 물론 이게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게 되는 다친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AI 비서가 유튜브보다 이걸 더 잘한다면,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것에 길들여진다면, 마치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쇼츠를 1시간을 넘게 봐도 아무렇지 않은, 역치값은 높아지고 허무함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더 빠르게 이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함은 유연한 사고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조승현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고수향이 팍 올라오는 음식도 먹어보고 너무 싱거운 음식도 먹어봐야지, 애매하게 한국 입맛에 맞춘 외국 음식을 먹어봐야 그건 그 나라의 문화를 온전히 즐겼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불편함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생성형 AI의 발전은 분명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우리 생활 패턴이 변했듯이. 이런 변화를 반갑게 받아들이되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때 우리의 주도적 사고력은 줄어들 수도 있다. 아직 윤리적 문제나 저작권 문제 등 불완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내 주도적인 사고마저 AI에게 일임하지 않는 그 적정선을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 모든 기회비용을 AI에게 맡겼는데 하루아침에 어떤 이유로 AI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